안녕하십니까. 4시범마을 위원장, 서부산 터널 10만 추진본부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요즘 최근에 바빠서 방송을 할 시간이 없어서 좀 오랜만에 또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발전, 사실 남부산, 서부산, 남서부산이죠. 원도심과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그래서 원도심, 남서부산에 대한 발전과 각 구역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구독 좀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구독을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보는 구독자 수는 1,700명인데 실질 조회수는 9,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구독을 신청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려면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되면 뭐 손자분이나 손녀분들한테 또는 자식들한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부산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발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건지, 각 구역별로 말하는 게 좋은 건지는 좀 그렇지만, 하다가 중간중간 좀 섞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되고, 한쪽 이야기만 하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서, 이제, 자, 우리 괴정 5구역부터 전문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 5구역의 감정서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자가 매우 두꺼운 책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물론 우리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미루다 이제 오늘이야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전체는 아니고 한 10% 정도가 약간 제가 10% 정도 문자를 보내서 주민들이 이제 사하구청에 협조 요청을 이렇게 문자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주민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책부터 먼저 왔습니다. 아직 파일은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다 준비하고 수지를 맞춰서 내는 데까지는 한 20일쯤 돼야만이 20일 전후에서 주민 분양이 시작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만족하실 결과를 제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괴정 5구역 주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박수를 열렬하게 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부산에서 나온 감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정이 잘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악질들을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지금도 85% 정도 원주민들이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분담금이 없거나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아주 조금 정도 나오는 정도로 많은 재산적인 이득이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2배, 3배, 4배 가까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괴정 5구역은 진행 잘 되고 이제 곧 주민 분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5구역 설명은 요 정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일 잘 진행되고 있고 각 구역에서 조금씩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그래야만이 우리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해서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각 구역별 이야기를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좀 할까? 예.
개정 11구역, 12구역, 13구역으로 나눠진 거를 개정 11구역, 13구역 두 개로 통합하였고 이 세 개 구역을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내용적으로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사를 충분히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계획 중에서 이제 13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13구역이 사실은 11구역 통합해서 큰 매머드 단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 동주여중이나 승학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의 재산이 제가 처음 약속했던 거에서 여기 사시는 동주여중이나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는 당장 곧 우리가 사전 타당성을 접수하게 되면 2배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 약속을 주민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힘을 합쳐주시면 3배까지 갈 수 있고 마지막 단계 2년 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3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원주민 여러분 절대 집 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 천만 원 올랐다고 팔게 되면 또 투기자들의 판이 되고 대기업만 돈 벌어가는 그런 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집을 꼭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좋은 곳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선한 투자자들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선한 투자자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뭘 바라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하는 악성 투기자들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지 못하면서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잡으면 한없이 못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역들이 지금 저희들보다 10년, 15년 빨리 시작했는데 못 가고 있는데 남천동도 빨리 못 가고 있고 여러 군데들이 사실 우리보다 빨리 못 가고 있습니다.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시작하면 저는 2년 6개월, 3년 안에 공사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도와주시면 7년, 늦어도 8년 안에는 다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장 일이 시작이 되면 뭐 이제 7, 8년 뒤를 언제 내다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서류 준비하는 데까지 당장 6개월에서 1년 내로 내 집값이 2배로 올라가고 한 2년 정도 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당장 눈에 막 가슴에 팍팍 와닿으니 뭐 정말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도와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구역인데 사실 11구역으로 다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요 정도 한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요렇게 이제 뭐 하는 정도로 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구역 파일의 그림이 커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게 사실 7구역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중앙으로 도로를 내라는 겁니다. 이 중앙으로 도로를 기부 채납을 하게 되면 이 세대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500세대가 줄어버립니다. 원래 계획이 2000세대였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1500세대가 됩니다. 저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세대수 2000세대를 찾아서 가느냐,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1500세대를 가느냐. 여기에 주민 세대수가 900세대인데 실지 쪼갱이 들어간 게 있어서 그렇지 실지는 8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입주가 들어갈 사람은 약 700세대 정도죠. 2000세대 정도 돼야만이 수익성이 나는 겁니다. 3배 가까이 정도의 수익성을
세대수를 더 만들어야만 수익성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도로를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주민들이 분담금이 당장 1억 5천 이상이 분담금이 나오는데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분담금 낼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동항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는 내주되 이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해서 그래야만 용적률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뭉쳐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풀었습니다. 몇십 세대 정도 정리하는 1900한 3, 40세대에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별 큰 차이 없이 진행이 되었고 요번 달 내로 우리가 주민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쯤에 늦어도 6, 7월에는 우리 구역이 지정이 확정이 될 겁니다. 이미 77%, 78% 이상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하자마자 바로 조합이 한두 달 내로 조합이 되고 시공사 선정은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우리 상지 설계나 2년 동안 우리가 서류를 한번 반려당했습니다. 그게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우리 주민들 괴롭히고 하면 나중에 다 밝힐 겁니다. 이거 도로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끝까지 안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피눈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끝까지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저는 전 주민들한테 다 알려서 그 상황을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든가 안 도와주든가 자기들 알아서 하든 방해는 안 해야 됩니다. 방해. 그래서 이 동네 우리 7구역 주민들은 원만하게 상황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보수 없이 10원짜리 월급 없이 노력해 주신 이쪽 주민들, 원주민들입니다. 차재춘님, 김은희님, 조모모님. 하여튼 여기에 일 많이 하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주영숙님, 하민자님, 조혜령님, 박순옥님, 하여튼 또 김상학 소장님, 이남희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도와준 겁니다. 그 부분들은. 퇴근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 밤늦게 가서 동의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노력하였고, 우리가 한번 반려를 1년 반 동안 지고 있다. 진짜 나쁜 김태우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사고청했다가 이제 부산시로 가. 우리 고발이나 하고, 이 도로 때문에 끝까지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우리 주민의 삶입니다. 제가 하나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 하나 내주면 우리 주민들이 다 길거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해내서 주민들의 재산을 찾았으니 이것도 또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안 치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구역은 잘 원만히 진행됐고, 아까 제가 타임 스케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민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한 6월, 늦어도 7월에는 구역이 지정이 될 것이고, 한두 달 내로, 조합 동의서 받는 거는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서류상을 통과하는 시간이 또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하고 바로 시공사 선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이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상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구역 주민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도록. 지금은 이제 집값이 이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저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배가 아니라 3배. 똑같은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에는 분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분담금이 나와봤자 조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또 없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요건 7구역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구역 이제 8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8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구청에서 이런 조치 계획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사전 타당성을 기관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뭐 건축가, 건설가, 도로가 이런 데에서 여기를 재개발을 해도 되는가, 시범마을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우신타워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한테 보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해서 공무원들 단체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거부터 아니 여기에 지금 기관도 아닌데 여기 보내서 어쩌겠단 말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교통심의 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될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노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밀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서 오케이 예스. 근데 지금 세입자 조사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되면 그 세입자들은 다 없는데 세입자 조사를 하지 않나? 뭐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아파트를 알아봐서 그걸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럼 옆에 하고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래 또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항상 말했죠. 항상 도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 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 이런 식으로 나 있고 이런 식으로 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아파트 단지로 만지게 되면 길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왜? 길을 내게 되면 길로부터 몇 메다씩 떨어져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세대수로 몇 세대를 손해보냐? 그냥 200-300세대, 500세대가 훅훅 날아가거든. 그럼 자기네들 그걸 해주느냐? 공무원들이 그거 봐줍니까? 안 봐주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8-9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다가 분담금 1억, 2억, 3억 나오면 어찌 견디겠습니까? 다 원주민들 다 쫓겨나고 또 투기자들만 또 부자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요렇게 이제 도로 하나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애들 동아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우신 아파트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대요. 우신 아파트에서 물어보니까 우신 아파트는 자기들 안 넣어주니까 요렇게 길을 끝까지 내달라 합니다. 그러면 다 똥가리 내자는 거죠. 결국은 이 안으로 가야 돼요. 이 도로 다시 살리고 이 도로 살리게 되면 이 주민들은 어찌 됩니까? 또 몇백 세대 또 날아가는데 하여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민들은 안 도와주고 맨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서 또 해낼 겁니다. 제가 또 해낼 것이고 우신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넣어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신 아파트 이 땅에 2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큰 땅에 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500세대에서 1000세대 짓는 것도 사실 분담금이 나오는 수익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세대까지 들어와서 땅은 작은데 만약에 같이 짓게 되면 여기서도 분담금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 같이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서로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넣어주고 싶죠. 누구보다도 더. 왜 다 주민들인데 왜 안 넣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먼저 시작하고 요거를 재건축으로 옆에 있는 경동 매립이라고 같이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시범마을하고 재건축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째도 분담금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가격을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여기 금액이 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 지금 당장 들어가면 250표 당장이 뭐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옆에 제가 표현을 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동네 집값이 지금 1억입니다. 근데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4억이 됐습니다, 이 집이. 이 아파트도 같이 1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개발됐는데 4억 됐는데 여기는 이 자리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따로 오릅니다, 일단은.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4억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집을 받으니까 집값이 5억, 6억이 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재건축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보다는 1, 2년, 한 2년 정도는 늦겠지만 같이 수익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옆에 땅값이 먼저 치고 나가야 여기도 나중에 분양을 해서 같이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만들 수가 있는, 6억에서 7억짜리 집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가 뒤에 만들어지면 이 뒤에 집값이 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 못 하신다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치고 나가야죠, 누가. 근데 할 때 다 같이 하고 싶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나중에 지금 길 막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 이쪽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건축할 때. 제가 분명히 우신을 꼭 재건축을 제가 해낼 겁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옆에 집값을 올려야 같이 집값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이런 문제 생겼지만 나중에 제가 꼭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요 수익성이 낮아서 뭐 요 밑으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요렇게가 이제 8, 9억인데 수익성이 낮아서 요렇게 이제 더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1000세대가 아니라 1600세대로 바꾸게 됩니다. 뭐 이런 모양은 좀 그한 것 같지만 요게 뷰가 사실 감천항을 보고 아까 이제 여기거든요. 그 자리가. 요렇게 하게 되면 요 감천항을 바다를 쳐다보면서 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구역계를 변경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밀도나 노후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추후에 바꾸면서 같이 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도 SK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다른 건설회사도 찾아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찾아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뭐 찾아오게 되면 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같이 고생한 뭐 회사들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뭐 내가 어디를 뽑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생한 거는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 8, 9역은 그렇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당리 5구역, 당리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하단 2구역에.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제가 지나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단 2구역에 보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안 보이시죠? 뭐 요렇게 있는 도로를 우리가 폐도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나라에서 또 기부 체납하라고요. 이 도로 하나가 세대 수를 7, 800세대를 깎아 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도로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제 요렇게 내랍니다. 아니, 뒤에 사람도 안 사는데 산인데 왜 도로를 내? 그래서 또 이만큼, 요까지는 낼게. 요거 안 내고 사성당 앞으로 요 정도는 낼게. 요거는 건축하는데 별 큰 무리를 주지 않아서. 요거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냐. 하단 이 구역이 뭐 반려됐다. 그런 쪽 유언비어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원래 이거 한번 접수하고 나면 이거 보완해라, 저거 보완해라 하고 계속 뭐 보완하라고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맞춰야만이 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냥 접수했다고 다 해주는 겁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도로 문제를, 도로를 최소화로 내놔야 우리 주민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 주민들한테 가져와야 잘 살 거 아닙니까? 대신 요 찾길 쪽으로 좀 길을 좀 더 내줄게. 어?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 세대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주민 세대수 700, 뭐 실제 들어갈 사람들은 한 600에서 우리가 90% 들어간데도 630 아닙니까? 630. 짓는 거 제가 말했다면 2300. 아,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당연하게. 하단 초등학교, 그 다음 하단 녹산선 역, 하단역,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켜야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또 여기 새들어서 사는 사람들, 또 새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상가를 주고, 또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더 장사가 잘 되게끔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수막을 집집마다 붙였는데 현수막을 고발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찾아내는데, 지가 하는지 그 뒤에서 우리 괴롭히는 그 인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우린 집에, 가정집에 다 붙여놨습니다. 내 집 유리창에다 무슨 내과로 붙여놨던, 학원이라 붙여놨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걸고 놀아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2구역도 매우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하단 2구역이 급격하게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요번에도 개정 5구역에 우리 관리 처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집을 살려면 제대로 된 뭐 빌라를 사시든가, 뭐 제대로 된 주택을 사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분양권만 하나 얻어서 내가 뭐를 하겠다, 뭐 빼먹고 빠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지금 상고하게 되면 재산은 올라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뭐 분양권 하나,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 있는 분에 대해서 전번에 그 태석 오피스텔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 말씀입니다. 아니, 오피스텔은 분양권이 없다. 아니, 그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그 재산 있는데 왜 분양권을 안 줍니까? 오피스텔이면 저거들이 그러면 우리 정관에 만들어서라도 제가 뭐 그 분양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게 뭐 그거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법에 부딪힌다 생각하면 오피스텔로 주는 건 별 법이 안 됩니다. 그 오피스텔도 34평짜리 뭐 주택형 34평짜리 짓든가 뭐 45평짜리 오피스텔로 짓든가 해서 아파트형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이 공급할 겁니다. 아니, 오피스텔 가진 사람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다고 막 쪼개기 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자기가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당연히 집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오피스텔 가진 사람은 다 쫓아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주영농은 반드시 주민을 지킵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지, 뭐 여기서 뭐 돈 빼먹고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뭐 제발 뭐 고소고발 당할 일 하지 말고, 저 밥 먹고 나오면 밥값 누가 냈는지까지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사합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두껍습니까? 혐의 없음. 보이는가 모르겠다, 지금 이 사건에. 혐의 없음 보입니까? 지금. 이게 혐의 없음. 딱 하나 사하구청에서 내 고발해갖고 500만 원 벌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분리가지도 안 하고 그냥 약식기 수해붙습니다. 재판하고 이제 재판해가고 3월달부터 이제 재판할 건데, 저는 다 무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용록만 없어지면 뭐 여기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지금 조합장한테도 월급 안 받고 있고, 판공비도 안 받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18억 냈는데 지금 그때 낸 것 같이 또 21억 정도 냈는데, 나중에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돈들이 내가 우리 사무실 운영비만 받고 있지, 일하는 돈들은 전부 다 지금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월급 받으면서 당신 뭐하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이 딱 가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관리 처분할 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제가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영록이 조합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조합장 안 합니다. 다른 구에 내가 조합장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명예위원장으로서 내가 명예직을 갖고 있겠단 말입니다. 이게 10년, 15년, 20년 가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원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선한 투자자들이 왔을 때 행복한 마을, 돈만 넘치는 게 아니라 투기판이 아닌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닌 어른을 공경하고 내 아이가 옆집에 왕따 당하지 않고 옆집에서 같이 잘 키울 수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게 싫습니다. 원래 우리 사하구 이 괴정 당리 하단 라인이 굉장히 인간적인 동네입니다. 서로 이웃 간에 어떻게 사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옛날부터 만들어진 동네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그런 정신 다 없어지고 그냥 나는 잘 나가고 너는 못 나가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부터 못 사는 사람까지 다 같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사는 게 욕 들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거는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했든 본인이 열심히 했든 잘 사는 거는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존경을 받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금도 많이 내고 동네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자로서 존경을 받는 거죠. 자기 혼자 잘 처먹고 잘 살면 그건 욕 듣겠죠. 당연히 욕 들어 쌉니다. 근데 동네 부자가 된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보고 따라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만 거지같이 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방송에도 열심히 보고 토요일 오후 5시라도 쫓아와서 내가 방송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좀 어디에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의 사연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추후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라고 알려줍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부부들이 그 조금 해가지고 좀 그 작은 돈 모아가지고 또 투자하고 몇 번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이사하면 온전한 집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벌어서 집이 한 채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들 장가 갈 때나 나중에 장사할 때 노후를 위해서 하나 준비해서 집 2개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집 2개 가졌으면 행복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알부자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제가 반드시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선행이 제가 선행을 베풀었듯이 그 선행이 또 다른 사람한테 선행이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괴정이 당리가 하다니 그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설 거 아닙니까? 저같이 저는 서민도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사고도 치고 사회 나와서 술 장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전과도 몇 개 있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났지만 우리 엄마 8년 동안 병원에 다 병수발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는 좀 제대로 내가 그때는 좀 어려워서 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제가 항상 효자로서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도 제가 아들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다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부산 한번 내려옵니까? 솔직히. 서울 간 친구들 보면 잘난 마누라 얻어가지고 처갓집 눈치 본다고 설날 추석 때 한번 부산 오는 거 빼고는 잘 오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서울 가고, 우리 부산 남은 사람들은 우리끼리라도 서로 좀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서울 가면 뭐 인간미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부산, 우리는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은 도와드리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지금 우리가 하는 구역 중에 내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하다 안 되면 주민총회를 통과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범마을,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또 약간 또 쓸데없는 얘기로 빠져가지고 또 원래대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2구역도 지금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요거 들어가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뭐 또 어찌 나올란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 2구역 했고, 이제 당리 5구역도 이제 이쪽에 당리 5구역이 준주거지가 이만큼 있고, 이제 일반 주거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뭐 요쪽이 이제 신평 넘어가는 길이죠. 신평 넘어가는 길. 요쪽이 이제 대신동으로 가는 길이고, 요쪽이 하단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노후도가 부족합니다. 노후도가 부족한데, 보면, 여기 아람 1차에 사는 그 총무라는 친구가 그 주민들 목 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장 남았냐면 4장 남았어요. 4장. 4장. 왜 친구가 이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을란가, 나중에. 지금 요번에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문제 생기면 계속 주민들 방해하면 결국 민사소송 들어가게 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잘 살아보려고. 옆 동네 다 여기까지 갔는데, 옆에는 전부 다 몇 억씩 집이 깎이 가는데, 요게 계속 그럼 1억으로 한 집에서 계속 살아보시려고 합니까? 그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틀림없이 주민들 잘 살게 하는 데서 뭐 기준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5구역도 좋은 소식이 뭐 곧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림을 이렇게 평면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2구역,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단 2구역 하다가 이야기 끝났는데 또 한 번 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제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판상용으로 지어서 맞바람이 불게끔 하고 한 40층 정도 됩니다. 뭐, 요 뒤에 알다시피 굉장히 뭐,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고, 뷰가, 낙동강 뷰와 남해 바다를 볼 수 있는 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이 좋기 때문에 뭐, 이미 여기 쪽 주민들은 뭐,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당리 4구역. 3대가 덕을 해야 본다는 정남향 집을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올라가는 길이 이제 이쪽에 하고 뒤하고 단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건너목을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보안상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이시죠? 엘리베이터. 찾길 건너서 쭉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물론 안에 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쭉 상가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상가들이 이제 지하층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용적률이 포함 안 돼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길 하나 그대로 확보한 거를 그대로. 자, 그래서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제 원래 있던 도로는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서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단 6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6구역도 이제 곧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만, 이제 앞에 하단 4구역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하단 6구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해서 하단 6구역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단 4구역, 당리 4구역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수익성을 제가 찾으려고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있으니 뭐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당리 4구역, 당리 5구역, 당리 6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개정 5구역 했고, 7구역 이야기 해줬고, 8구역 이야기 해줬고, 제가 이제 9구역, 10구역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장 선거가 끝나야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구역, 10구역 나눠놓고, 그 다음 11구역, 11구역, 13구역 통합해서 멤버드 단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에 뭐,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추후에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 12구역. 이게 뭐냐면, 괴정시장통이 여기요. 괴정시장통인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평중학교 앞에까지 이제 다 계획을 이렇게 이제 요 지역주택 하는 거 빼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획만 잡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한도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원주민들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뭐 빌라 대표나 뭐 아파트 대표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지역에 있는 어른분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만이 이렇게 원주민분들이 움직여 주셔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은 잡고 뭐 제가 뭐 준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틀림없이 또 이쪽으로는 서부산 터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길, 좌회전해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계획을 잡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 주민들 좀 설득하고 주민들이 원해야 제가 들어가는 거지. 주민들은 안 원하는데 제가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쪽 주민들이 뭐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럼 이 지역 뺍니다. 당연히 잘라냅니다. 뭐 이만큼. 근데 이쪽 주민이 잘하고 뭐 예를 들어 딴 쪽 주민이 한다. 그럼 뭐 이쪽 주민이 반대한다. 그럼 이만큼 빼버립니다. 빼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버려. 빼뿐다니까 이쪽을 이렇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제가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가서 예? 나중에 뭐 다 잘 되고 나면 그때가 주민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뭐를 한다고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가서 끼 해봤자 주민 재단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12구역은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생각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괜히 또 가갖고 집값 다 올려놓고 하면 집값 올리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막 투기자들 들어가고 집값 올려놓고 나면 제가 아예 안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실거래되는 거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원주민은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투기자들이 막 선진입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워낙 또 시장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고, 이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게 되면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개정 4구역이라고 진행됐다가 엎어진답니다, 이게. 엎어진 지도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이 원하시면 제가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7구역이 이제 이번 달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사실 7구역 주민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다른 데는 빨리 됐는데 7구역이 늦게 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주민들 재산 다 지켰거든요, 제가. 뭐 분담금 안 나오거나 나와도 조금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세대수를 다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마. 자유아파트, 이제 앞쪽으로 다 막혀서,
신동량하고 다 막혀서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이야기는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큰 거 세 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단 5구역하고 당리 7구역을 합해서 무슨 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같죠. 솔직히. 이 큰 덩어리 10만 평짜리 상업지를 중심으로 하단역을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괴정 15구역, 14구역하고 15구역을 합쳐서 10만 평짜리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단 괴정 11구역과 14구역을 통해서 하는 16만 평 매머드 단지입니다. 여기가 각각 세대수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한 6,000세대에서 8,000세대까지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500세대에서 한 7,000세대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4구역이요. 여기가 만세대에서 16,000세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표현은 했지만,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시면 그분들이 조합장 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뭐 전혀 그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방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가 주민을 잘 살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본인들도 그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민들이 분담금 2, 3억씩 내가지고 주민들 다 쫓겨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분담금 안 나오고, 우리만 내만 살자, 세상에 내만 살자 하는 거, 그거 진짜 지극히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특별 건축구역으로 꼭 가야 됩니다. 동의서를 어쨌든 75%, 80%, 최대 85%, 90%까지 받아서 사구청장님이 제발 외풍에 휘달리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같이 힘을 모아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가야 6,000세대가 8,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5,000세대가 7,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만세대가 16,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실제적으로 높이가 다 높은 곳입니다. 지금 120m 그 규제에 묶인다 하면 여기는 5층밖에 못 줘요. 뭐 이런데 뭐 5층밖에 못 짓는 아파트 새로 하는데 5층밖에 못 짓는 아파트 무슨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하지 마라. 이게 또 주민 보고 뭐 너희들 뭐 4억씩 5억씩 내서 너희들이 재개발하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산이 알다시피 전부 다 산입니다. 지금 내가 남쪽으로 했던 것은 모두 다 평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이 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삼복도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 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 여기는 뭐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큰 길로, 보이시는 거 모르겠다. 큰 길로 하단 쪽으로 이제 명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명지 쪽으로 가는 길. 자, 하고는, 자, 원래 길이 낙동대로랑 큰 길을 물고 대신동으로, 영주동으로, 남포동으로 뭐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 길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갈 수 있게끔 서부산 터널을 이쪽에서 남포동을 바로 질러서 갈 수 있게끔 서부산 터널을 주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4월달,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주민의 뜻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부산 터널, JDT 터널,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특히 우리 원도심을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조금만 더 하게 하고. 이 길밖에 없어서 하나 길을 더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요. 요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부산 터널을 빠져나와서 요렇게 가는 길. 길이 3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은 이렇게 봐서 그렇죠. 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에 40만, 여기에 33만, 하루에 여기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 치면 하루에 100만에서 120만, 여기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데도 대단지 아파트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도심, 서구, 중구, 동구, 사구까지 완전히 버려진 도시야. 남서부산이 완전히 버려진 도시입니다.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 사람들이 와서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요즘 주택 가서 살려면 뭐 삽니까? 솔직히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집값이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보수동, 토성동,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신동, 서대신동, 주택이나 빌라값 얼마나 줄 압니까? 빌라 1억 좀 넘어가고 주택 2억 뭐 그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운대는 15억, 17억, 뭐 서울은 뭐 30억. 그런데 부산 집값 안 올랐습니다. 남서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구, 이 장님 가면 전부 다 지금 1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 1억 5천짜리입니다, 전부 다. 어디 올랐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다 올랐는데 우리만 안 오르면 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랍니다. 누가 전번에 하다. 아이고, 그래도 사하구는 안 가네. 안 와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시는 당신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래서 해운대로 올라간 겁니다. 좀 더 크게 지도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게 해운대. 잘 안 보이네. 해운대, 센텀시티, 마린시티, 대연동, 남포동, 사하구, 서면, 동래. 원래 부산이라고 한 건 여기를 부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서면조차도 사실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이, 대신동에 살던 사람이 대티터널 뚫혀서 자유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부자들이. 이때 부자들은 동명목재 뭐 강석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이나 뭐 SK보다 비슷비슷하면 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 부자들은 세계적인 재벌이 됐고 부산 부자는 그냥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자를 어디로 갔냐면 이제 대연동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망미동 쪽으로 좀 일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강안리 해운대로 이사 간 게 1990년도입니다. 30년도 안 됐죠. 이 해운대 강안리 우리 어릴 때 가면 뭐 있었는지 초가집 횟집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운대 산다. 아니, 모든 상권과 이 리드하는 건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발전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만 잘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동부산, 서부산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부산과 서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어쨌든. 이 동네에 롯데 들어오고, 포스코 들어오고, 현대산업개발 들어오고, 대우 들어오고, GS 들어오고, 뭐 대림 들어오고, 호반 들어오고, 뭐 포스코 들어오고, 그러면 그 공사비가 1조씩이다. 그 총 공사비가 여기서 한 15조 정도 공사를 냈다. 제가 할 때는 이 무조건 90% 부산에 하도급 주라고 했습니다. 15억 중에서 13억 5천이 부산에서 돈이 돕니다. 그럼 부산이 잘 사라지겠습니까? 안 잘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잘 삽니다. 왜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우리 동부산, 서부산 같이 잘 살아야죠. 동부산, 서부산이 같이 잘 살려고 하면 이걸 땡겨와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땡겨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게 땡겨와서 이걸 땡겨와서 부산으로 땡겨오고, 울산에 있는 걸 땡겨와서 부산으로 땡겨오고, 양산에 있는 걸 땡겨오고, 김해에 있는 걸 땡겨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땡겨와야 부산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나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이 되어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말이 또 엄한 데로 갔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버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제가 추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구역은 쉽지 않은 구역인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성공할 것이고 어느 구역은 실패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자로 만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서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서부산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뀔 겁니다. 삼복도로의 르네상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부산이 전부 다 산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49층짜리 막 이렇게 서고 뒤쪽으로는 테라스 하우스들이 서야 됩니다. 보이시죠? 엘리베이터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렇게요. 비스듬히. 이런 삼복도로의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여기서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꼭 이렇게 올라가는 법 없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전부 다 삼복도로라서 이런 식으로 테라스 하우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다 테라스 하우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을 재정착할 수 있게. 부산은 좀 거꾸로 됐지만 부산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산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 다음번에 할 이야기인데 그림만 제가 5개 딱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 가덕도입니다. 가덕도를 4천만 평으로 매립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자. 다대포 앞바다를 매립해서 제2의 센텀시티 마린시티를 만들자. 영도를 내서 진해 신항으로 다 뺏긴 항구를 제1부도 2부도 3부도를 영도로 가져오자.
외곽으로 해양순환도로 다리를 놓자. 해운대를 5천만 평을 동량의 비버리 힐즈, 동량의 헐리우드, 동량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만들자. 누군가 이게 자꾸 주민들이 외치다 보면 됩니다. 기왕 할 거 크게 하자. 4개 해서 비행기 소음이 없이 만들자. 이미 다대포 앞바다에 새로운 상업시설을 만들자. 영도 2부도, 3부도, 4부도, 5부도를 만들어서 진해 신항으로 뺏긴 거 다시 찾아오자. 그래야 부산이 산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해운대까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부자 되십시오.